월요봉추입니다. 자, 오늘 2월 23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오늘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시장의 상황을 보면 월요일 날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휴장이었던 그날에 글로벌 증시들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이 좀 컸었죠. 푸틴 대통령이 일단 이 돈바스 지역으로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날 하루를 미국은 그냥 넘기다 보니까 어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됐었었고, 새롭게 또 추가됐던 내용들을 놓고 봤었을 때 미국 시장 같은 경우 크게 뭐 그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문제가 되는 뭐 이런 상황은 크게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아침에 시작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시간으로 한 7시 반 조금 못 돼 가지고 뭐 새벽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미국에서 이 미러 정상 장관 회담과 관련해 가지고 하려고 한다라는 쪽의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돌변하면서 아침 7시 반 조금 못 돼 가지고 음 취소 소식이 들려졌고요. 그 뒤부터 인제 뭐 침공이다라는 쪽의 얘기들, 돈바스 지역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나오면서 좀 강경하게 나오는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이 전해진 이후, 그 소식으로 인해서 경우의 수가 또 상당히 좀 복잡해질 수 있고 상당히 좀 길어질 가능성, 장기화의 가능성도 좀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면서 시장이 조금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는데, 물론 오늘 시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하루 종일 시가 아래서 노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조금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뭐 반면 코스닥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줬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오늘 장마감 직전에, 어제는 동시효과에서 이제 한번 얘기가 또 나왔었는데, 오늘은 3시 조금 넘어가서 푸틴 대통령이 이제 협상 카드를 한번 내밀어 볼 때가 된 것 같아라고 언급을 하면서 조금 기대를 좀 했었는데, 이제 요게 이제 그 얘기 나오고 나서의 모습이었는데요. 크게 반영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후에도 미국 선물 죄송합니다. 미국 선물 시장 변화가 별로 없었었고요. 뭐 외환 시장 쪽에서도 뭐 크게 이 상황, 이 지금 발언에 대해서 반응한 부분들은 특별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오늘 저녁 이후 내일 새벽까지 해서 미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이 음 러시아 쪽에서 푸틴 대통령의 입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땅은 원래 고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현대사로 넘어오게 되면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소비에트 연방이 형성되고 나서 만들어졌던 지역이야. 원래 우리 거야라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했다라는 거, 일단 전제 조건으로 하나 깔아야 될 것 같고요. 음,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중립국으로 가야 한다라는 걸 일단 푸틴 대통령의 입으로 일단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일단 뭔가 이 해소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잡혀야 될 것 같아요. 전자에 관련된 얘기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전혀 용인할 수 없는, 현재 시점에서 전혀 용인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 푸틴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겉으로 보이는, 예를 들어서 지금 돈바스 지역을 다시 내줄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상태에서 더 전진하지 않는 조건이 아마도 이제 이 확장된 국경선이라고 표현을 했었을 때, 어차피 돈바스 지역을 이제 먹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 독립국으로 인정해 준 다음에 주민투표 해가지고 러시아가 잡아먹는 이 수순, 뭐 크림반도 때하고 똑같은 수순이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확장된 국경선이라는 표현이 거기까지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우크라이나는 뭐 진짜 땅을 뺏겨서 억울한 상황이겠습니다만, 여기서 더 이상 전쟁이 나지 않는다면 아마도 유럽 나토 쪽과 미국 쪽은 여기서 대충 마무리를 지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문제가 하나 남아 있을 것 같고요. 반면 미국 쪽에서 지금 제시한 조건을 보게 되면 이건 침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백악관에서 나왔던 얘기가 러시아의 군대 이동이 있어야 한다. 러시아의 군대 이동이 있어야 한다. 이걸 지금 전제 조건으로 걸었어요. 러시아의 군대 이동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일단 돈바스 지역에서 나가야 한다. 근데 지금 푸틴 대통령 하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현재 아직까지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 군대가 들어가지 않은 거죠. 이 계급장 다 떼고 국기 다 떼고 초록색 이 군복만 입고 들어간 어떤 정체를 알 수 없는 병력이 들어가서 탱크를 밀고 들어가서 지금 거기 주둔하고는 있는데 러시아군 휘장 없잖아. 계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군대 아니라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면서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지금 이 전제 조건들을 한 발씩 양보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전제 조건들을 출하이를 볼 것인지 일단 그 부분은 향후 물밑 작업을 통해 가지고 아마 어떤 방향이든 타협의 방향을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오늘 그래도 빨간불로 마감을 했잖아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전쟁에 대한 추가적인 전쟁에 대한 또는 전면전에 대한 어떤 우려보다는 지금 현재도 돈바스 지역은 계속해서 국지전 중이잖아요. 중인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 포함되고 러시아가 포함된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것에 시장은 조금 더 반응을 했던 것 같고 그 부분이 오늘 상승을 조금 이끌어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조금 묻힌 것 같기는 합니다만 중국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부양책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도 부양책이 나왔고 오늘 중국 증시도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부양책이 계속 나오면서 그에 대한 반응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 일단 좀 묻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오늘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외국인들 올 매도 나왔고요. 동시효과 이후에 또 조금 매도가 나왔네요. 지금 보면 지금 좀 밀리고 있잖아요. 환율 같은 경우 오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만 아침에 낮게 시작해서 하루 종일 상방 압력을 받으면서 마감을 한 모습이라서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었고요. 국제유가는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보면 하락 중이라서 일단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전면전에 대한 우려로부터 조금 벗어난 것에 시장이 좀 안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는 러시아와 나토, 미국 쪽에서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에 따라서 시장 장중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최소한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최소한의 조건들 딱딱 만들어 놓고 그 조건대로 지금은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리 인상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금리는 또 어떻게 될까? 글쎄요. 이게 참 어려운 정말 지금 어려운 구간이잖아요. 정말 과거 70년대 말에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던 그 시기처럼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경제를 지금 이끌어가는 책임자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힘든 구간에 있습니다. 아마도 내일 모레 내일이죠. 내일 한은에서는 지금 이 상태로라면 금리 동결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고요. 그다음 미국 쪽에서는 일단 현재 분위기로 보면 50pp는 물 건너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다만 제가 이거 50pp 1월 달에 이 얘기 막 나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 이제 시장 어렵게 흘러갈 때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2월 3월 경제 지표 보면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연준 말 바뀔 수 있으니까 그 상황 봐야 된다 이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지금 그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50pp는 물 건너갔지만 이후 우크라이나 문제가 또 쫙 하고 사라져 버리면 완전 사라지기는 어렵겠지만 가라앉아 버리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면 다시 또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있는데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놓고 봐가지고는 일단 50pp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물 건너갔습니다. 25pp 가능성이 일단 높긴 한데 이것도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확신 못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지금처럼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들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되면 원가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긴축 정책을 또 쓴다? 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굉장히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만약에 우크라이나 상황이 조금 더 계속해서 질질질 끌면서 3월 FOMC 근처까지 이렇게 지속되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아마 3월에 금리 인상 못할 수도 있는 상황도 감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그렇게도 보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3월 중순 FOMC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단 말이죠. 그 상황 속에서 놓고 봤었을 때 우크라이나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 조짐을 보이느냐, 해결은 안 될 것 같지만 해결 조짐을 보이느냐, 증시에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줄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물론 향후 경제 지표들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여부에 따라서 아마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에 하나 3월 달에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좀 질질질 계속 끌면서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그 이후에 뭐 5월이 됐든 6월이 됐든 아니면 하반기가 됐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 문제가 가라앉고 난 이후에 이 금리를 올려야 될 때는 훨씬 더 매파적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서 금리를 안 올리게 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아예 수면 아래로 조금 가라앉고 이렇게 서서히 조금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한 뭐 2주 상간 안으로 2, 3주 안으로 정리를 조금씩 하면서 해결의 방향으로 흘러가 주면서 25pp 정도 아예 올려주는 게 그래서 금리 인상의 출발을 하는 게 훨씬 더 향후 시장을 위해서 훨씬 더 좋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그런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일단 요 얘기까지만 좀 드려보면 오늘 좀 아쉽죠. 오늘 갭으로 너무 많이 띄우고 시작을 해서 이거 오늘 갭으로 띄운 부분은 차트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거 어제 지지를 받고 이거 위로 끄집어 올리겠다라는 걸 의미했는데 이렇게 끄집어 올려서 올라갔다가 여기 지지 다시 받고 이렇게 가는 이 그림으로 봤었는데 결국 음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 이 자리 이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어요. 높아진 상태인데 다만 내일 만약에 미국 시장이 좀 무난하게 마감을 하면서 괜찮게 이게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용하게 지나가고 조금 무난하게 마감이 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혹시라도 그런다면 내일이라도 이렇게 올려주면 또 문제는 안 됩니다. 일단 그 가능성은 정도는 하나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 보게 되면 오늘 조선 섹터들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관련해 가지고 천연가스 쪽 LNG선이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더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죠. 지금 육로 안 되니까 이 노드스트림 2도 일단은 캔슬이 난 상태고 현재는 중지가 된 상태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아마 뭐 지금 수주 관련한 부분들도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조선 섹터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 조선 관련해서 천박 평형수 쪽이나 조선 기자재 쪽이나 이런 쪽 다 같이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요. 역시 같은 흐름에서 맥락 차원에서 관광업체, 철강 이런 섹터들 좋은 모습들을 조금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장 들어와서 원자력 발전 관련 섹터들 오늘 뉴스도 하나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 풍력 에너지들도 오늘 뭐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죠. 천연가스 가격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쪽으로 더 빨리 매진을 해서 투자를 해서 이 부담을 좀 줄여야 된다. 물론 이건 아직 먼 얘기겠습니다만 일단 시장에서는 그런 쪽의 반응도 일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금일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요. 코스피 쪽에서는 SK스퀘어, 크래프톤, 하나금융지주 정도 눈에 띄는 정도의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전자, NC소프트, 현대차, HMM,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같은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카카오게임즈, LNF, 시젠, 흥구석유, 천보, PNT, SM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게 들어왔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주성엔지니어링, 에코프로비엠, 덕산네오룩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이비전 시스템, 리노공업, 셀트리온 제약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이 널뛰기 형태의 장세고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 같은 지금 장세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장세에서 심리적으로 계속 내가 굳건하게 마음을 먹고 있어야지 하루하루 오늘 좀 괜찮았다가 내일 만약에 또 밀리게 되면 와, 막 이게 진짜 못 해 먹겠어 이러면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하면 결코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구간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구간 우리 시장으로 보면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사실 힘든 거 맞습니다. 저도 힘들고요. 힘든 상황 맞는데 특히나 지금 올해 1월부터 들어와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락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면서 정말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까지 겹쳐져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구간들이 지나면서 바닥으로부터 벗어나는 시점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버틴 사람들에 의한 기회의 장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니까요. 그때 지금 감정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면 마음이 자꾸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 그때 가서 기회를 제대로 못 잡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최대한 자신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참고하시고 다른 분들도 이런 쪽 말씀들을 많이 하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현재 나에게 가장 맞겠다라고 판단되는 이 대응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좀 짜 놓으시고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시는 지금은 대응 위주의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 위기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